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가격의 균형과 변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지난번 우리 학교에서 시장 균형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주요 개념이 시장 균형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요 이야기하고, 일단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그 상태에서 시장 균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인 거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시장 균형 거래량이 되겠죠. 요런 이제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 공급, 초과 수요란 말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초과 공급이니까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다는 뜻이고, 초과 수요는 반대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 두 상태는 균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똑같아서 공급이나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 상태에서도 균형을 저절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러면 결국은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국 시장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 되는 거고, 이 균형점은 결국은 뭐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수요량에서는 수요량이 줄어드는 측면이고, 공급량은 공급량이 늘어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가격 하락에 어떤 압력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압력에 의해서 내려가겠죠. 그러면 애초에 시장 가격이 균형가보다 높았는데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균형 가격,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초과 수요일 때는 어떻냐? 마찬가지겠죠. 이 초과 수요는 이럴 때 발생하겠죠. 시장 가격보다 균형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 이럴 때는 반대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요량은 늘어나겠죠. 반면에 공급량은 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초과 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할 테고, 이때는 시장 가격이 올라가려는, 상승하려는 압력이 발생해서 시장 가격이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애초에 낮았던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같아지는 지점까지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역시 균형 가격이 회복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그럼 시장의 균형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시장의 균형이 의미하는 건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더 이상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균형점이 되는 거고요. 그 지점이 그때 가격을 시장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0가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이제 균형점, 여기 이 점이 이제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이잖아요. 이 균형점에서의 거래량, 여기서 이제 Q0가 되겠죠. 이게 균형 거래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균형점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또 일시적으로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불균형 상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상태.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시장의 불균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초과 공급은 뭐냐? 말 그대로 공급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초과 공급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가격의 어떤 하락 압력, 밑으로 내려가려는 우리 시장의 메커니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가격이, 균형 가격이 지금 P0인데, P0보다 높은, 자, 이 P1 가격. 자, 이 P1 가격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자, 이만큼이 공급량이잖아요. 그러니까 Q2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 Q2인데, 자, P1일 때는, 이 수요량은 Q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Q1에서 Q2만큼의 자,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요 상황에서 그러면 자, 가격이 P1일 때 자,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P1일 때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거래량은 자, 수요량 공급량이 이제 일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자, P1일 때 보시면 자, 수요량은 Q1인데 공급량은 Q2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래량은 적은 쪽이 되겠죠. 거래량은 P1일 때 거래량은 Q1이 되겠죠. Q1이.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겠죠. 왜냐면은 공급량이 뭐 예를 들어 200개라고 칩시다. 그럼 뭐합니까? 수요량은 100개밖에 안 된다면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100개가 되겠죠. 그래서 Q1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자, 초과 수요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초과 수요는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여기는 이제 수요량이 자, 공급량보다 많은 그런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보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P2일 때, 자, P2일 때가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죠. 자, P2일 때 쭉 가다 보면 여기서 공급 곡선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Q1이 공급량이 되겠죠. 이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하고 만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Q2가 수요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즉 Q1에서 Q2만큼의 P2일 때는 초과 수요량이 발생을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처럼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P2일 때 가격이 자, P2일 때 거래량은 얼만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수요량이 200개면 뭐합니까? 그죠? 공급량은 Q1 즉 100개밖에 안 된다면 역시 거래량은 100개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Q1이 거래량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균형 거래량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Q0겠죠. 그죠? 이 균형점이 2점이니까 2.2 때 거래량은 Q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Q0. 자, 여기서도 Q0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받는데 그러면 뭐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이 가격의 메커니즘은 조정을 통해서 저절로 균형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균형이 결정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라는 놈의 특성이 원래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초과 공급을 먼저 보면 자, 이거는 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자,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하락의 압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락을 하겠죠. 그럼 자, 가격을 하락을 하면은 이 가격 하락의 신호에 따라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 신호에 따라서 아마 수요량은 증가를 할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면에 공급량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을 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공급량이 많아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서 수요량은 늘고 공급이 줄면서 다시 시장 균형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즉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런 조정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보시면 결국 여기 P1일 때죠. P1일 때 Q1에서 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점 균형점으로, 즉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면서 균형점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아울러 이제 초과 수요일 때를 보시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초과 공급일 때랑 반대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보시면은 자,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즉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은, 즉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가격 상승의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 가격 상승 신호에 따라서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즉 수요량은 감소를 할 테고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반면에 자, 공급량은 늘리라는 신호가 되잖아요. 가격 상승은. 그래서 증가를 할 테죠. 그러면 다시 균형점으로 온다는 거죠.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P2일 때 지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Q1에서 P2만큼의.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량은 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아니,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 균형점 이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가격 결정의 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장 가격이라는 건 말이죠, 그죠? 이게 늘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수요나 이 공급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뭐 반도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언론 통해서 봤을 텐데요. 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자, 그 말은 이제 반도체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대세 상승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늘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격의 변화는 자, 수요측 요인을 이제 먼저 본다면 수요측 요인, 그 다음에 공급측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뭐 수요측 요인도 마찬가지고 공급측 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수요 변동 요인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했다면, 자, 수요 곡선의 자, 왼쪽 이동. 반면에 증가한다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건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P, Q 있었고, 자, 애초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균형점이 만들어졌다고 쳐볼게요. D, S. 여기가 균형점인데, 자, 수요가 예를 들어 감소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 D-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최초의 균형점 여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수요 감소로 인해서 왼쪽으로 이동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합니까? 자, 가격이 이렇게 되고 거래량은 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하락하네. 그죠? 가격 하락. 그다음에 거래량은 주네. 그래서 자, 다른 요인은 일정한데 자, 수요만 감소를 한다면은 가격 하락과 거래량이 감소하는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감소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최초의 거래량, 가격 거래량보다 위로 가네요. 그죠?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자,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했다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겠죠. 아까 쌤이 이제 반도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 주로 뭐 서버 같은 거, 요런 데가 많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공급적 요인을 한번 본다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공급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이제 가격 변화, 거래량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요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자, 최초의 균형점이 자, D 수요 곡선, 공급선. 자, 균형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일단 자,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을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왼쪽 이동이죠. 그죠? 그러면 S에서 자, 이렇게 자, S1으로 이동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자, 최초의 균형점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여기, 균형 가격이 여기인데 자, 바뀐 균형점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죠? 여기, 여기. 그러면 가격은 올라갔죠.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한다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는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고, 자, 반면에 자, 공급이 증가한다면 그럼 이제 오른쪽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곡선이. 자, 그러면 자, S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 이동 해 볼게요. 자, S2. 자, 이렇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균형점이 되니까 가격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여기서 여기니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느는 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만나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시장 균형의 변동은 뭐냐? 말 그대로 시장 균형점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수요나 공급 자체가 변동하면 그 균형점이 변동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장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거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 수요 곡선이나 자, 공급 곡선 자체가 변동을 해서 그 교차점, 균형점이죠. 그 균형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 그게 자, 시장 균형의 변동이 되고요. 자, 이 시장 균형점의 변동을 통해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변동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그죠? 시장을 흔드는 새로운 요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나올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소득이 늘었다든가, 소득이 늘면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잖아요. 그죠? 혹은 기술 발전이 있다든가, 뭐 기술 발전이 있으면 이거는 공급 증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새롭게 발생한 요인이 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쪽에 미치는 영향이냐 아니면 자, 공급 쪽에 미치는 영향인지를 일단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1단계 보시면은 자, 수요 곡선을 이동시킬 거냐 아니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킬 거냐.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일단 잘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틀려버리면은 자, 이게 수요 증가인지, 수요 감소인지, 공급 증가인지, 공소인지 이거 판단이 안 되면 당연히 뒷단계는 다 의미가 없죠. 처음부터 틀리면 뭐 끝난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곡선이 이동을 시키는 거냐를 결정했다면 이동 방향, 이제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죠. 자,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아까 봤듯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아요. 직접.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지 이렇게 가는 건지 판단을 해본 다음에 3단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을 테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는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균형의 변동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주고 자, 이 조건에 의해서 균형이 어떻게 변했을 텐데 자, 그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자, 이런 걸 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이 주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수요 변동 요인, 공급 변동 요인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뭐 사실 알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어진 그 변동 요인만 우리가 일단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죠. 그래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교과서 우리 여러분 교과서 63페이지에 있는 경제톡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금값이었던 후추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 높았던 후추의 가격이 낮아진 이유를 우리 아까 봤던 균형 가격의 3단계 분석에 의해서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던 지문 내용은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서양에서 고기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고기, 특히 이제 양고기, 이제 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없애려면 향신료가 필요했거든요. 그 중에서 탑픽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후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후추는 이제 상당히 향신료로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원산지가 주로 이제 인도인데 인도에서 유럽까지 운반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보다 비쌌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정도로 이게 각광을 받은 그런 거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나 영국이 또 이런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다 보고 또 식민지에서 후추를 또 재배하고 수입하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크게 확대가 됐어요. 일단 공급이 늘어났고 또 반면에 또 이 고기를 또 신선하게 저장하는 그러니까 냉장 기술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후추의 인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요 변동 요인으로 따지면은 선호도가 줄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공급이 크게 확대된 거는 이건 공급 증가잖아요. 그죠? 근데 또 수요는 줄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쭉 보시면은, 자, 예시 답안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3단계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이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뭐 이야기했지만, 일단 공급 쪽의 요인을 보면은, 자, 영국, 네덜란드가 향신료 무역에 뛰어들면서 후추를 대량으로 이제 수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크게 확대가 됐대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공급 측 요인이겠죠.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은 또 냉장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니까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는 자, 후추의 인기가 점점 선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호 이 선호가 이제 하락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측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비자들의 선호가 줄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공급 측에서는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그죠? 자, 반면에 수요 쪽 요인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공급 증가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이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 P, 0, Q 그래서 애초에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 DS인데 자, 일단은 공급은 증가니까 공급 곡선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죠. 그죠? 반면에 이제 수요 곡선은 또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좌측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한쪽만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두 개가 다 이동했어요. 수요 곡선도 이동했고 공곡선도 이동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여기였고 거래량은 여기였는데 자, 새로운 균형점은 셈은 여기서 그렸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뭘 모르냐면은
자, 공급이 증가했는데 증가폭을 몰라요. 그죠? 얼만큼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좁게 갈 수도 있고. 수요도 마찬가지, 그지?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수요 감소의 폭을 역시 또 몰라요. 얼만큼 감소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증가폭이 크냐, 혹은 공급 증가폭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균형점은 다 여기 만들어져요. 여기 밑에. 자, 하나, 둘, 셋, 네 면 중에 이 아래쪽. 자, 어쨌든 새로운 균형점은 이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은 처음보다 무조건 낮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 다 존재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이. 그렇지만 거래량은 최초에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최초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이쪽으로 하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자, 거래량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는. 자, 뭔 말인지 이해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급만 증가한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느는 게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 수요만 감소한다면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맞겠지만 자, 결국은 공통점 가격이 하락하는 건 확실해. 그렇지만 거래량은 여기는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네요. 그러니까 어디 쪽이 더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래량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자, 가격은 하락이지만 자, 거래량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제 불분명하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